로마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몽골 당연히 제국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을 박살내고 당나라 40만 대군을 괴멸시키고 만주 벌판부터 알타이 산맥까지 말을 달렸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세계사에서는 그냥 왕국이래요. 고구려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국의 조건 4가지를 하나씩 대입해 볼 건데요. 결과를 보시면 좀 화가 나실 겁니다. 자, 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자들이 보통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압도적 군사력. 둘째, 광대한 영토. 셋째, 주변국을 굴복시키는 외교력. 넷째, 문화를 수출하는 능력. 로마가 이 4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제국인 거거든요. 그러면 고구려는 어떨까요? 체크리스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압도적 군사력.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612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러 옵니다. 그 규모가요? 113만입니다. 100만이 넘는 군대예요. 세계사 통틀어서도 이 정도 규모의 원정은 손에 꼽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별동대 30만 5천 명 중에 살아 돌아간 사람이 2,700명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수나라는 3번을 쳐들어왔다가 3번 다 깨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고구려한테 덤볐다가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고종이 최정예 40만을 보냈는데요. 연개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사수에서 15만 대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당나라,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에요. 근데 고구려한테는 맨날 깨진 거죠. 이 정도면 군사력, 조건, 체크 아닌가요? 두 번째 조건, 광대한 영토. 여러분, 교과서에서 본 고구려 지도 기억나시나요? 한반도 북쪽에서 만주정 걸치는 정도,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요, 그 지도가 너무 작게 그려진 거일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태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비려를 토벌하여 염수에 도달했다. 이 염수가 어디냐?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몽골 평원을 가로질러 알타이 산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소금 호수 벨트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에요. 혹시 이 얘기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 정사인 진서에 나오는 좌표와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이 가리키는 지점이 일치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말을 달렸던 영역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넓었다는 거죠. 높이 6m가 넘는 거대한 돌비석에 정복 기록을 새겨 넣을 정도면 그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영토 조건도 체크합니다. 세 번째 조건, 주변국을 굴복시키는 외교력. 이건 좀 소름 돋는 얘기인데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거든요. 중화 사상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보통은 그 나라가 굽신거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고구려는요, 중국 사신이 건방지게 굴면 가둬버렸습니다. 무릎을 꿇렸어요. 심하면 토굴에 쳐넣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고구려 말고 있었을까요?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에요.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거죠. 고구려의 대응이 뭐였냐면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쳐들어갑니다. 선제 공격이요? 세계 최강국한테 역으로 선빵을 날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다원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외교력 당연히 체크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조건, 문화 수출력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다카마스즈카 고분이라는 무덤이 있거든요. 이걸 열었더니 벽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벽화에 그려진 여인들의 옷차림이요,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속 여인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옷의 형태, 색감 배치, 머리 모양까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토라 고분에서 나온 별자리 시도도 고구려 천문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고대 일본의 문화 르네상스, 그 원료가 고구려였다는 뜻입니다. 문화 수출력 체크. 4가지 조건을 다 검증했습니다. 군사력 체크, 영토 체크, 외교력 체크, 문화 수출력 체크. 로마가 제국인 이유와 정확히 같은 조건을 충족해요. 그런데 왜 고구려는 세계사에서 제국이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중화 중심 사관. 중국 역대 왕조는 자기들만 제국이고 주변은 전부 오랑캐라고 기록했거든요. 고구려가 아무리 강해도 그 기록 속에서는 변방의 왕국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양 중심 세계사 서술이에요. 로마와 페르시아는 서양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했지만 고구려는 그 시선 닿게 있었던 거죠. 근데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13만 대군을 깨부수는 나라가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구려는 제국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했으니까요.